전주시가 종합경기장에 쇼핑몰 대신 공원과 광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사를 다시 받는 행정 절차를 두고 전라북도와 시각차가 커서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전북의 메르스 사태가 38일 만에 끝났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의료시설을 늘리는 작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자신을 국정원 간부라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됐습니다. 올해 수능도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 위주의 교과 전형을 없애는 대학들이 많아 학생부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의 최종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기업의 쇼핑몰 대신 시민광장과 공원을 만들고 컨벤션 센터는 예정대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두고 전라북도와의 입장차가 커서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부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애초 계획인 대기업 쇼핑몰이 아닌 문화예술 기능을 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또 유럽의 광장처럼 그리고 그 공간에 전주의 아주 독특한 문화와 또 예술을 담는 그런 공간으로 경기장 한편에는 예정대로 컨벤션 센터를 짓고 월드컵 축구장 옆에 대체 경기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383억 원은 모두 국가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바꾸는 행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심사를 다시 받는 행정 절차를 두고 전라북도와 시각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은 정부 심사를 다시 받고 컨벤션 센터는 정부 재심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에 대한 재정사업에 대한 변화가 없고 위치도 그 권역 내에 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컨벤션 자체는 다시 투용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면 전라북도는 개발 계획이 바뀐 만큼 컨벤션 센터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벤션 센터 공사 입찰 등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으로 전주시에서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투용자 심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제동을 걸면 컨벤션 센터 건립은 물론 전주시가 전체 경기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주시가 10년을 끌어온 경기장 개발 계획을 4년 만에 바꿔 다시 내놨지만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의견차로 원활한 추진은 힘들어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2명이 오늘 새벽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사태가 38일 만에 끝났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의료시설 확충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일 순창을 시작으로 8일 김제, 10일 전주에서 잇따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에서 격리된 사람만 1,000명을 넘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메르스 관리자로 남아있던 마지막 2명이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북의 메르스가 38일 만에 끝난 겁니다. 타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자가 감시망을 벗어나 전북에 내려오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북에서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이나 여가 활동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픔은 컸습니다. 메르스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순창 장동마을 주민 100여 명이 보름 동안 외부와 통제됐습니다.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고 지역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사가 전혀 안 돼요. 메르스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장사에 지장이 많고. 메르스 예방 대책은 갈 길이 멉니다. 국가지정 수준의 음압병실은 전북대 병원과 원광대 병원 5시일 뿐입니다. 지난 2013년 응급실 재실 시간은 전북대 병원의 경우 16시간으로 전국 6번째, 원광대 병원은 15.3시간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길어 응급실에 감염 위험 노출이 심각했습니다. 호흡성 질환과 일반 질환의 구분, 그리고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 운영되는 그 선별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앙정부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선별 진료소를 평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사태가 38일 만에 끝났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371억 원을 들여 만든 전북대 부설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소가 개점 휴업 상태인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전라북도 정책협의회에서 최규성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전북대의 연구소 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이 시설을 국립으로 전환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대는 정부가 연구소만 지어놓고 한 해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며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조만간 이남호 전북대 총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에서 빠진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부지를 오는 2017년까지 특구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가 오는 2017년에 완공되는 만큼 완공 일정에 맞춰 완주와 정읍 부지의 특구 추가 포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 면적이 15.9제곱킬로미터로 상대적으로 다른 특구보다 좁아 특구 면적의 확대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피해를 줄이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국정원 간부라고 속여 지적장애가 있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지적장애 3급인 남원시 환경미화원 37살 이모 씨. 지난해 한 남자가 자신을 국가정보원 간부라고 소개하며 이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고 승진을 할 수 있다며 이 씨를 유혹했습니다. 남원시청에 안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안기부 상급 공무원이다 하면서 이 씨가 돈을 건네주기 시작하자 이 남자는 곧 본색을 드러냈고 가진 협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넉 달 동안 뺏긴 돈만 2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남원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32살 양모 씨였습니다. 양 씨는 이 돈으로 이 같은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구입하고 유흥비로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사람을 잘 믿고. 조직폭력배인 37살 정모 씨도 이 씨를 협박해 투자 명목으로 9천만 원을 가로채 이 씨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현재 약 1개월가량의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고 현재는 퇴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양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정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동시 실시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검토하기로 해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김용록 수석 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완전 국민 경선제로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새정치연합의 모든 공천 일정이 중단되고 국민 경선제로만 후보를 뽑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눈치 작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이 운영위원회를 열어 복당 신청자 209명의 복당을 승인하고 김성주 의원을 총선 공약개발기획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복당이 승인된 당원은 최용득 장수군수와 이명현 전주시 의원 등 209명이고 절차상에 문제가 드러난 일반 당원 4명은 복당이 연기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성주 총선 공약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전문가 25명이 전북발전 공약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12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의 세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도 쉬운 수능이 예상되고
달라진 전형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다음 달 수능 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수시 모집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계획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가장 열심히 주력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도 어쨌든 맞춰야 되니까 함께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서만 A,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EBS와 수능 연계율을 70%대로 유지하기로 해 비교적 쉬운 수능이 예상됩니다. 올해 대입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이 많아진 게 특징입니다. 또 수도권의 많은 대학들이 내신 위주의 교과 전형을 없애기로 해 학생부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수험생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시 모집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신 4, 5등급 군, 이 아이들이 현재 수능에 좀 부족했던 교과들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이때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특히 시간 관리 잘해서 최선을 다할 시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시작되며 모두 6차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학년도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 12일에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3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유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환경 생태용지 조성 사업이 시작됩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새만금 환경 생태용지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해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새만금 환경 생태용지는 3단계로 나뉘어 1조 1,500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로 2020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 수질 정화 습지와 완충 녹지 등을 조성합니다. 마을 산업 육성에 투입한 예산이 당초 목표의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 승마 대중화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5,518억 원을 투자하는 마을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239억 원으로 목표치의 4.3%에 그쳤습니다. 전북도의회 강병진 의원은 마을 산업을 동북권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려면 특구 지정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은 더위를 피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인데요. 농촌 노인들의 쉼터가 될 평상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나무를 자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페인트를 정성껏 칠하고 평상 틀에 올릴 상판을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봉사자들의 손놀림에 평상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재료만을 골라 사용하는 세심함을 더했습니다. 건강상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유해하지 않은 그 페인트라든가 목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료 선정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무 절단과 결 다듬기, 조립, 페인트 칠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평상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에 봉사자들은 피로감이 더 클 수밖에 없지만 평상이 여름철 노인들의 쉼터가 될 거란 생각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작은 힘이나마 여러 어르신들 좀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 보람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평상은 14개 읍면 마을 경로당에 보내지게 됩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놓일 평상은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훌륭한 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그 양로당에 기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 그 어르신들이 그 평상에서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농촌 마을 노인들이 이번 여름부터는 봉사자들이 만든 사랑의 쉼터에 모여 앉아 이하의 꽃을 피우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일부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층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병의원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만 7천 명가량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탄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전라북도와 기업인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기업 지원 연구비와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해외 선진 탄소 클러스터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주시 덕진구 모텔 건물 철거 작업 현장에서 지붕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2층에서 일을 하던 49살 유모 씨 등 2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32.2도, 전주는 30.8도까지 오르는 등 더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원과 장수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늦게부터 돌풍이 불고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덥다가 이번 주말쯤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ce cream castles in the air.